사이토는 시끄럽고 우스꽝스러운 꼴통으로 지루함을 견디기 위해 가장 참기 힘든 여학생과 싸움을 걸곤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데 그들이 강제로 결혼하고 침실에서 아이를 만드는 속도를 경쟁하게 되면서부터다. 사이토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모든 일이 시작된다. 그는 에카네를 보게 된다. 그녀는 미인이자 악마 같은 존재다. 그녀가 그의 넥타이를 잡아채며 만약 그가 이 결혼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쇼를 끝내버릴 것이라고 위협한다. 사흘 전 에카네는 사이토의 뒤를 쫓아다니며 그가 학급 로그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점심 메뉴까지 맛보게 될 정도였다. 그녀가 그의 넥타이를 잡아채며 만약 그가 이 결혼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쇼를 끝내버릴 것이라고 위협한다. 사흘 전 에카네는 사이토의 뒤를 쫓아다니며 그가 학급 로그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점심 메뉴까지 맛보게 될 정도였다. 사이토가 학급 로그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에카네는 그의 뒤를 쫓아다니며 그의 점심 메뉴까지 맛보게 될 정도였다. 그녀는 그의 뒤를 쫓아다니며 그의 점심 메뉴까지 맛보게 될 정도였다. 사이토는 짜증이 나서 말한다. 아무리 정신이 바른 사람도 수업 기록을 읽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녀의 끊임없는 잔소리가 왜 여자는 남자보다 오래 사는지 깨닫게 만든다. 그때 히물이라는 금발이 나타나서 사이토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며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매우 좋은 점을 보여준다. 그녀는 왜 항상 가엾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지 묻고 에카네는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그녀의 슬리퍼 뒷부분으로 때려 부수고 싶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곧 그의 사촌 시세이가 나타나서 왜 싸우는지 묻고 사이토는 에카네가 이유 없이 카렌처럼 굴고 있다고 설명한다. 히모리는 에카네가 항상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사이토에게 감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지만 그녀는 자신이 흔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지구의 마지막 남자인 경우 프라이드 깃발. 사이토는 그녀에게 복수하며 대신 저스틴 비버를 반복해서 듣는다고 말한다. 집으로 가던 중 할아버지 텐유에게 전화가 와서 차를 타고 오라고 한다. 그는 그에게 사업에 참여하길 원한다. 사이토는 삶에서 성공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할아버지는 블랙수트 차림의 남자들과 리무진을 보내 그를 데리러 온다. 그가 비참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를 만나러 가던 중 호조 가문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를 떠올린다. 텐유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글로벌 첨단 기술 기업으로 키웠는지. 기저귀를 차고 있어도 그는 여전히 날카로워. 10대 때처럼 똑똑하고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어. 늙은 남자를 기다리던 중 그는 에카네를 만나고 그녀가 왔다는 걸 알게 돼. 할머니 치요가 시켰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두 사람은 곧바로 말다툼을 시작해. 텐유가 에카네 할머니와 함께 컨버터블을 타고 도착할 때까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고급 식사를 대접받는다. 하지만 에카네는 여전히 주스를 계속 들이켜는데 그녀의 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세이로의 끔찍한 얼굴을 보고 식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다시 말다툼을 시작하고 늙은 녀석들이 그들이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사이토가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자 그들은 결혼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치요의 온라인 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보인다. 텐유는 그와 치요가 사랑에 빠진 학급 친구였지만 사소한 일로 다투며 서로 멀어졌다고 설명한다. 텐유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녀는 10년 전에 죽었고 치요의 남편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삶을 살아온 후 그들은 만약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손주들을 엮어보는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에카네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것이어야 한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서로 의견이 갈리던 중 사토가 이번만은 그녀와 의견을 같이 하고 제안을 거절한다. 텐유는 빈민가에서 발견한 떠돌이 개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짓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사토에 비하면 그것이 아마 회사의 최선책일 것이다. 반면 치요는 에카네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며 그녀를 두려움에 빠뜨린다. 그리고 그들은 젊은 커플에게 선택할 시간을 3일 준다. 그들이 떠난 후 에카네와 사토는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사토가 치요가 그녀의 귀에 속삭인 내용을 묻자 에카네는 말하기를 거부한다. 집에 가서 그녀는 히무라에게 전화를 걸어 강제로 누구와 결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지 묻고 히무라는 자신이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당당히 나설 것이라고 한다. 에카네는 누군지 궁금해하지만 히무라는 같은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에카네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츠로 누군가를 팟빵으로 만들고 싶다는 사람을 제외하면 연애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히무라의 말에 그는 계산을 나누고 백샷을 얻기 위해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에카네는 이를 듣고 당황합니다. 한편 사이토는 플롯 신들의 은총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농담처럼 돌아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는 시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느냐 아니면 호조 회사를 상속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사이토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느냐 아니면 호조 회사를 상속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시즈는 사이토에게 상황을 묻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느냐 아니면 호조 회사를 상속받겠느냐고 묻습니다. 그가 둘 다 원한다고 밝히자 그녀는 그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테드 강연을 해준다. 그가 회사 없이는 노숙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를 선택하더라도 그녀는 그를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며 그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그 후 사이토는 에카네와 그의 계획을 논의하고 3일 후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에게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사이토는 졸업 후에 서류 작업과 결혼식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지만 텐유가 이미 서류 작업을 완료했다고 알려준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그들을 위해 별도의 집도 준비해 두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집으로 물건을 옮겼다고 밝히고 그들을 두고 아기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한다. 그들은 충격을 받는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이토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문을 잠그지만 에카네는 패닉에 빠진다. 그가 문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집안을 둘러본 후 그들의 물건을 찾고 침실에 더블 침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텐유에게 전화하고 그가 그들이 결혼했으니 함께 자라고 한다. 그는 또한 소파에서 자지 말라고 한다. 이는 규칙에 어긋난다고. 사이토는 거실에 카메라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에카네는 앞으로도 계속 옆으로 걸어다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패닉에 빠진다.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연필을 집어들고 마치 존 윅처럼 행동합니다. 이후 사이토는 그녀의 짐을 옮기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그가 단지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토는 그녀가 결혼 첫날에 죽게 된다면 자신이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녀를 계단에서 떨어지는 것에서 구해줍니다. 그녀가 결혼 첫날에 죽게 된다면 자신이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후 사이토는 주방에서 미리 주문한 피자를 발견하고 에카네가 그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정말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함께 먹자고 초대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또 다른 시도로 생각하며 자신의 순결을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자 한 조각을 들고 도망칩니다. 밤이 되자 사이토는 피곤해져서 침대에 누웁니다. 그리고 에카네가 주저하며 곧 그에게 합류한다. 사이토의 북극이 머릿결에서 나는 샴푸 냄새를 맡고 있지만 에카네는 그녀가 밤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런 웃음거리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이토는 그녀가 안전하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왜 그와 결혼을 선택했는지 묻지만 에카네는 그 이유를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꿈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따라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 날 학교에서 에카네는 사이토에게 만약 살아남고 싶다면 입을 다물라고 외부적으로 말한다. 그리고 남자는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에카네는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누군가가 그 빈민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 생매장을 당하는 것보다 좋을 정도야. 그녀는 학교 전체를 불꽃놀이로 만들기 위해 가슴에 폭탄을 붙이고 싶어 할 정도로 말이야. 교실로 들어가는 동안 히무리가 그들이 복도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묻는다. 에카네는 사이토에게 얼굴을 멀리하라고 말했다고 답한다. 사이시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샴푸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어젯밤 어디에 머물렀는지 묻는다. 사잇은 불안하게도 아버지가 새로운 샴푸를 샀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그에게서 여자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사를 해봤으므로 그녀는 그가 이미 결혼했고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그녀가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려고 밖으로 데려가지만 그녀는 그가 다른 여자와 만나기 전에는 그녀에게 묻지도 않고 입막음 돈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녀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체육 수업 후 에카네는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저장실 앞에 장비를 두고 간 것 때문에요.
사이토는 다음 수업이 같은 장비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물건을 두고 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지만 에카네는 그에 대해 불평할 다른 것들을 찾아내고 그들 사이에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됩니다. 전체 반이 그들의 코미디 쇼를 보기 위해 모였을 때 히무리가 그들이 공개합니다. 들어서도 모자라서 여기서 유명해졌어요. 집에 돌아오자 에카네는 냉장고가 주스 박스로 가득 찬 것에 대해 불평하고 사이토는 자신이 아이디어였다고 자신 있게 말해요. 그녀가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는 즉석 라면 팩이 가득한 찬장을 보여줍니다. 단백질에 관해서는 사이토는 그에게 단백질 쉐이크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에카네는 인공식품을 먹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랑의 싸움을 시작하고 사이토는 기괴하게도 인정해요. 수년간 미각을 망쳐서 이 끔찍한 음식이 맛있게 느껴진다고. 에카네는 이 바보가 이 속도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표를 위해 그녀는 그에게 진짜 요리의 가치를 가르치기로 결심한다. 사이토를 위해 요리하는 동안 그 남자는 그녀가 음식을 독살하고 그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나중에 사이토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만찬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먹기를 망설이지만 한 입 맛본 후에는 어린 시절에 집에서 만든 음식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항상 원했던 평범한 집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에카네는 그를 모욕하는 것 같아 접시를 빼앗는다. 사이토는 다시 빼앗아 빠르게 모두 먹어 치우고 에카네는 답답해한다. 다음 날 그녀는 그를 깨워 학교에 보내지만 사이토는 시세이와 잠자리를 하려고 해서 그를 끌어들인다. 에카네는 그의 머리를 때리고 계단을 내려가게 하면서 그가 밥을 지으면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이토는 다른 것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쌓여지면 바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해 그녀를 화나게 한다. 그 후 그녀는 화장실에서 휴지심과 비누 포장지를 불평한다. 하지만 사이토는 쓰레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카네는 집 전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고민 많은 괴짜지만 사이토는 목욕이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역겨운 은둔형 외톨이이다. 학교로 가는 길에서 사이토는 그들이 다르게 보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에카네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의문을 품는다. 밤이 되자 사이토는 게임에서 좀비를 처치하며 스트레스를 푼다. 그때 에카네가 나타나 소음을 줄이라고 요청한다. 그가 플레이하고 있는 잔인한 게임을 보고 에카네는 역겨워하며 눈을 가리고 게임을 끄라고 한다. 사이토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좀비 게임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에카네는 컨트롤러를 빼앗으려 한다. 그러자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된다. 그들의 몸싸움 중에 에카네는 콘솔의 플러그를 뽑아버리고 사이토는 마치 누군가 그의 V벅스를 훔친 것처럼 보인다. 그의 나머지 물건들이 도착하고 나서 매일매일이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미친년. 그래서 그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샤워를 한다. 샤워실에 들어가자 그는 충격적으로 욕조에 있는 에카네를 발견하고 즉시 나간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기절했을까 걱정되어 다시 들어가서 확인한다. 그는 그녀가 그냥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사람들이 이렇게도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소리쳐서 그녀를 깨우기로 결정한다. 그녀가 미끄러지려 할 때 사이토는 재빠르게 그녀를 끌어당겨서 그녀가 그에게 넘어져서 공포에 질린 채로 깨어난다. 에카네는 그가 사랑의 도구를 젖게 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입에 담지 못할 일로 고소한다. 상황이 나빠지더니 그녀는 그가 메모장에 직접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머리를 염색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 일에 대해 생각하며 사이토가 그녀가 욕조에서 숨이 막히는 걸 막으러 화장실에 들어왔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이 침대에 누우면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어보려 하지만 사이토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 전에 불을 끄고 그로 인해 그녀는 밤새 울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다음 날 히무리는 에카네가 우울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걱정하며 다가가고 에카네는 그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녀는 히무리에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히무리는 포옹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에칸가 소레아 무리다 투언 우토 히뮤리하 타다 소노인투 쉬합 트트미루 유니언 이마수 에칸하 자분 하웨향적 다카라 간 사트아이루케레도 명쉬마수 피녀 무 우달짝고 피녀니하 요구 수로전 미존중 우시 수요 어도바이수 쉬마수 소하이트 소레가 피녀 노공 포노도 니이람에 키워 무타라시마수 소노간
자이 등토 쉬세이 하웨데 와프로 우식 베나가라. 남노인명 쉬마소. 피노가가 완전 니고미 옥부 니네트 쉬마타토. 피니하 이혼. 자이 등. 도 제라레나이토. 피하회사 오인언 이마소. 그녀는 에카네와 잘 지내보라고 제안하지만 사이토는 그들이 너무 달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호환성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사람들은 서로의 조건을 맞추면서 이를 극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CEO가 해야 할 일이므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그녀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이토는 에카네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집으로 향하지만 그녀의 환한 얼굴을 보자 마음속에서 안 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 옆을 지나가던 중 그녀가 그를 끌어당기고 부드럽게 그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계속되면 이혼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한다. 사이토도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집안의 기본 규칙을 정하자고 제안한다. 에카네는 동의하며 자신이 모든 집안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그 남자는 일이 쌓이면 설거지와 세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에카네가 세균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하자 그는 시세이의 조언을 기억하고 매일 설거지를 하기로 동의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해보라고 요청하고 사이토는 그가 침대에서 그녀에게 부딪힐 때마다 스매크 맞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에카네는 처음에는 좀 주저하지만 침대가 작다는 걸 상기시켜주자 그녀는 그에게 바지를 입고 놀아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그 위에 그녀는 그에게 공포게임을 이어폰으로 듣도록 요청하며 그렇게 하면 그녀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사이토는 이를 동의합니다. 사이토는 어디서 읽었는데 말로 된 감사의 표현이 좋은 결혼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카네는 주저하면서 그에게 음식을 좋아하면 칭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이토는 어디서 읽었는데 말로 된 감사의 표현이 좋은 결혼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카네는 주저하면서 그에게 음식을 좋아하면 칭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날 밤 늦게 그녀는 히무라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비록 가까운 사이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것에 대해 논의했으니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이토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보여주며 그에게 마음대로 만져도 좋다고 말합니다. 사이토가 실수로 만졌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당혹감은 헤아릴 수 없다. 다음 날 그는 시세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그들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알린다. 그 후 그는 에카네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쇼트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녀의 1학년 때의 에세이를 기억한다고 설명한다. 에카네는 그가 얼마나 그녀에게 세심했는지 보고 기뻐하며 부드러운 미소로 그에게 감사해하며 남자는 얼굴이 붉어진다. 그녀는 그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그가 그녀의 요리를 칭찬할 때 기뻐한다. 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에카네는 그에게 물어본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는 그녀가 항상 차가운 여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녀가 미소 지을 때 꽤 귀엽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중에 사이토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에카네가 나중에 끝내라고 제안한다. 그녀는 고양이와 관련된 영화를 빌렸고 오늘 밤 함께 넷플릭스를 보면서 편안히 지내고 싶어 한다. 사이토는 그녀와 함께 영화를 보기로 동의하고 에카네가 고양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에 대해 수다를 떨 때 사이토는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결국 잠이 든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사이토는 즉시 잠에서 깨며 전부 본 척한다. 에카네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자고 제안한다. 사이토는 영화보다 게임이 더 좋다고 말하고 언제든지 그녀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한다. 30분 후 그녀는 그가 가르쳐준 게임에서 그를 이기고 사이토는 이게 재미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날 밤 사이토는 잠자기 전에 에카네를 덮어주고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다음에 할 게임을 사라고 제안하고 자신은 볼 영화를 찾겠다고 말한다. 그의 너무 격식 차리는 모습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부르라고 요청한다. 그녀를 본명으로 부르는데 그게 그를 당황하게 만든다. 다음 날 수업 시간에 에카네는 그를 냄새 중독자처럼 대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히무리가 즉시 그들의 관계가 변한 것을 알아차린다. 에카네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할 때 히무리는 그들이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에카네에게 혼란스러워서 수업실에서 도망치듯 나간다. 나중에 사이토는
불행한 실패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있다. 그런데 시즈와 마주친다. 그녀가 그에게 책에서 배운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사이토는 팀워크가 꿈을 이룬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복도에서 에카네를 만난다. 단타한 격. 그녀에게 학교에서는 더럽고 추한 손을 대지 말라고 그에게 말해요. 사이토는 그녀에게 방과 후 친구들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녀가 아니라고 대답하면 수업이 끝나면 쇼핑을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에카네는 그가 데이트를 청하는 줄 알고 패닉 상태에 빠지지만 그는 서둘러 그녀를 비어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아무도 그들의 관계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것이 데이트가 아니라 식료품을 사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임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때 식료품을 들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확실히 데이트가 아니라고 자기들끼리 속이고 에카네는 그와 함께 가겠다고 동의합니다. 방과 후에 그녀는 히무리와 마주치고 그는 같이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파피 팔러에 들르기도 해. 그녀는 오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그는 우리가 음식을 사는 것을 제안할 수 있지만 에카네는 거절해야 해. 왜냐하면 오늘 그녀는 느끼한 음식을 먹고 싶거든. 히무리는 그녀가 누군가와 데이트를 간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파트너가 사이토일 것이라고 추측해보지만 그녀가 데이트가 아니라고 말하자 히무리는 세 사람이 함께 놀자는 제안을 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 에카네는 도망가기로 결심하지만 그녀를 멈추게 하려고 고의로 그녀 앞에 서 있는 시세이에 부딪혀 시세이는 암시적으로 그녀가 사이토의 것을 얻을 계획인지 묻지만 에카네는 고개를 돌려 신경 쇠약에 빠져 도망가고 있다. 그녀는 약속 장소에서 사이토를 기다리며 이것이 데이트가 아니라 심부름이라고 스스로를 속인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간다. 안에서 그들은 계란을 사기로 결정하지만 사이토가 무작위로 한 팩을 집자 에카네는 다른 팩이 더 저렴하다고 말하며 가격과 품질 사이의 균형을 항상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후 그들은 닭고기 세일을 발견하고 에카네는 주부들의 무리에 뛰어들지만 쫓겨난다. 사이토는 자신이 집안의 우두머리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를 쫓아가지만 같은 결과를 맞는다. 치료를 통해 그들이 서로 똑같이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세일이 끝나고 그들이 바닥에 누워있을 때 치킨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사이토는 그녀의 쇼핑 능력을 칭찬하며 그녀가 좋은 주부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곧 그녀가 이미 자신과 결혼했음을 깨닫는다. 밤에 에카네는 깨어나서 사이토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패닉에 빠진다. 사이토는 그녀가 자고 있을 때 뒤에서 안았다고 설명하지만 에카네는 자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싫어한다고 확신한다. 그 후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묻고 사이토는 그녀를 찔러보려 했다고 인정한다. 그녀가 자고 있을 때 귀여워 보이니까 화내는 대신에 에카네는 기분이 좋아지고 그녀가 잠자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한다. 다음 날 둘 다 뇌가 휴식 상태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에카네는 빵을 태우고 사이토는 넥타이만 두르고 집에서 돌아다닌다. 그 후에 그들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해서 딸기 크림빵 한 조각을 나눠 먹는다. 그때 히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학교 밖에서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하지만 에카네는 사이토가 하루 종일 자신을 쫓아다녔다고 말한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린 빵 조각을 먹기도 했다. 그날 밤 에카네는 퀴즈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우고 사이토는 시험 공부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수업에서 말한 모든 것을 외우기 때문이다. 에카네는 그가 자신을 바보라고 부른다고 믿고 그를 방에서 쫓아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수제 딸기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너무 맛있어서 그녀는 밤새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만 다음날 학교에서 에카네는 탈진에 쓰러진다. 그리고 히마리가 그녀의 건강에 더 집중하라고 제안할 때 에카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에서 1등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날 밤 사이토는 그녀에게 딸기 샌드위치를 하나 더 가져온다. 하지만 그녀가 이미 책상 위에서 잠이 든 것을 깨닫는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에카네는 땀을 뻘뻘 흘리고 고열이 나 있다. 그는 급히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과 팔을 닦아준다. 하지만 에카네의 마음은 여전히 시험 공부에 매달려 있다. 고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언젠가 의사가 되어 비싼 약값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또한 그녀는 부모님이 의대에 다닐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는 사이토와 결혼하면 학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사이토가 최고의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매우 좋다고 믿는다. 공부하지 않고도 그는 항상 그를 존경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 말을 곧바로 깨닫고 발작을 일으킨다. 그날 밤 그녀의 열은 42도 섭씨로 급상승한다. 하지만 에카네는 다른 누군가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급차를 부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이토는 그녀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기를 거부하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간다. 가는 길에 에카네는 그의 힘에 감탄하며 이제 그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그녀를 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이토는 그녀를 믿고 있으며 그녀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가장 성가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서로의 목을 조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은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에카네가 사이토를 깨우고 두 사람은 즉시 장난스럽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사이토는 그녀가 자신을 존경한다고 상기시키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녀의 녹음까지 가지고 있다고 밝혀 그녀가 그의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쫓아갑니다. 학교에서 에메라가 사이토의 퀴즈 만점에 대해 축하해주며 그에게 약간의 플러팅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에카네는 화가 나서 사이토에게 다가가지만 다른 여자들과 너무 친해지지 말라고 부드럽게 부탁한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자 사이토는 스스로 인정한다. 에카네는 그를 괴롭히지 않을 때 매우 귀엽다는 것을. 다음 날 사이토는 수업에 서두르다가 에카네가 그에게 멈추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일본어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듣지 않으려 한다. 사실 그녀는 그에게 도시락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사이토가 그녀의 요리를 싫어해서 집에 두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정말로 잊어버렸다고 하자 그녀는 그가 모두 다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에 사토는 도시락을 먹으려는데 시세이가 나타나서 자신과 도시락을 나누라고 요구한다. 사토는 그녀가 아침에 이미 많이 먹었다고 거절하지만 시세이는 남자는 결코 여자의 갈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음식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고 시세이는 자신의 예쁜 외모를 이용해 반 전체를 사토에게 적대적으로 만든다. 결국 사토는 그녀와 음식을 나누기로 동의하지만 히마리가 나타나고 그와 에카네는 같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 반 전체가 에카네가 사토를 위해 도시락을 만들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그들이 매일 밤 파운드타운에 간다는 소문이 더욱 강화된다. 그들은 긴장하며 반에 자신들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그중 한 명이 처음부터 그들이 마치 결혼한 부부 같았다고 언급합니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사이토의 점심을 모두 먹어버리지만 사이토가 그녀에게 그 사실을 지적하자 그녀는 그의 안전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후 그에게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밤에 사랑의 막대기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후 히마리는 사이토 앞에 뛰어들어 그를 인사하고 그가 조심하라고 하자 그녀는 그가 자신을 꼭 잡아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실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에카네가 정말로 그를 위해 점심을 만들었는지 물어보지만 사이토는 에카네가 그의 도시락을 복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와 에카네가 사귀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가 아니라고 하자 매우 기뻐한다. 그녀가 흥분해서 달려가자 시세이는 멀리서 이를 지켜본다. 그리고 히마리가 사이토 주변에 있을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는다. 밤에 커플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에카네가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비명을 지르고 이는 사이토를 깨운다. 하지만 사이토는 그녀를 무시하고 다시 잠들어버려 그녀는 매우 짜증이 난다. 에카네는 그가 잠들게 두지 않고 계속 그의 입을 열게 하다가 사이토가 그녀를 돌보기로 결심한다. 그가 집안을 둘러보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는 그를 붙잡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걸합니다. 다음 날 사이토가 서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에카네가 무서워하며 들어와 거실에서 무언가가 돌아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이토는 그녀에게 다시 나가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보라고 제안하지만 에카네는 스티브 잡스의 유령에게 홀려질까 봐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그는 왜 자신의 방에 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에카네는 그를 귀신들로부터 보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 후
사이토가 화장실에 있을 때 에카네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사이토에게 목욕하러 갈 거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한다. 안전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솔직한 관계를 기대하며 사이토는 함께 가기로 한다. 그 후 그녀의 실루엣을 블라인드 너머로 본다. 그녀는 계속 이야기하며 그가 거기에 있음을 확인시킨다. 다음 날 사이토는 시세이와 시간을 보내는데 그녀는 즉시 그가 결혼 문제로 가득 찬 수트케이스를 들고 왔다고 짐작한다. 그녀는 모두가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이 괜찮다고 설명한다. 사이토는 이후 에카네가 집에서 유령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삶을 살아있는 서커스 쇼로 만들었다고 한다. 유령이 실제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채 시세이가 직접 확인하러 온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에카네에게 세이토와 결혼했는지 직접 물어본다. 그녀는 아무것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들이 시트 아래에서 더럽게 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모든 반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사람은 그녀를 비어있는 교실로 데려간다. 에카네는 이것이 세이토가 말해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낸다. 세이토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시세이는 자신이 혼자서 알아냈다고 인정한다. 그런 다음 에카네는 세이토의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이 괜찮다고 느끼고 미리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세이토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시세이는 자신이 혼자 알아냈다고 인정한다. 에카네는 세이토의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이 괜찮다고 느낀다. 그리고 미리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시세이는 에카네에게 그녀의 집에 영혼들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들을 없애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에카네의 성적이 과목마다 50점씩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카네는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시세이를 집으로 데려가고 그녀는 바깥에서부터 영혼의 축적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에카네는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시세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파괴해 영혼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집안에서 사이토는 자신의 서재를 보여주고 시세이는 그에게 FBI조차도 이곳을 급습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만큼 책들이 많다고 비난합니다. 장소 에카네는 그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혐오감을 느끼지만 사이토는 단지 일반 소설만 읽는다고 말합니다. 연구실 안에서 시세이가 사이토의 속옷을 찾아내어 기괴하게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세제 냄새라고 말하지만 사이토는 이것을 스윗 홈 엘라베마 위 한 장면으로 번질 수 있기 전에 그녀에게서 속옷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에카네의 연구실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지만 그녀는 에카네의 연구실은 신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생략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에카네가 유령을 처음 본 그들의 침실로 그녀를 데려갑니다. 모든 14,605가지 시나리오를 자세히 본 후 시세이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이 찾고 있던 유령은 바로 그녀라는 것. 알고 보니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그 집을 방문했고 모든 것을 토대로 그들은 그녀를 유령으로 오해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왜 전에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녀는 텐유에게서 열쇠를 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몰래 들어갔다고 한다. 그들의 육아 속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사건을 해결한 보상으로 시세이는 저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수업 시간에 에카네가 만든 도시락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녀는 에카네를 세계 최고의 요리사라고 칭찬하며 응원한다. 사실 그녀가 만들 수 있는 건 엉망인 것뿐이지만 에카네는 요리 작업에 빠져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고 사이토가 시세이의 얼굴에 묻은 음식을 치우자 에카네는 자신들이 생각보다 더 가까운 사이임을 깨닫는다. 저녁 식사 후 시세이는 사이토의 무릎 위에서 고양이 게임을 배우지만 남자는 에카네에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에카네는 자신이 전혀 괜찮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묻는다면 이를 뽑겠다고 한다. 사이토가 샤워를 하러 가기로 하자 시세이는 함께 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항상 그와 함께 목욕한다고 밝혀준다. 하지만 에카네는 그들이 목욕에서 조금 더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하나씩 들어가라고 말한다. 나중에 밤이 되고 에카네는 침대에 기어 들어가서 시세이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불만 목록을 드러낸다. 사이토는 책을 덮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집중하고
에카네는 그가 고양이 게임을 샀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 속상하다고 한다. 사이토는 그녀가 공부하느라 바빴고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에카네는 가끔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그녀는 사이토가 먼저 게임을 하게 해줬으면 좋았겠다고 말하지만 사이토는 농담처럼 그녀가 미리 시작해서 자신을 이기려는 계획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유쾌한 농담이 오가고 에카네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평화롭게 잘 수 있다고 말한다. 사이토가 그게 전부였는지 묻자 에카네는 주저하면서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게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조금 질투가 난다고 말하며 가까이 있지만 주제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사이토에게 반말을 손대지 말라고 말하지만 사이토는 전혀 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사이토가 둘 사이에서 빠져나갔다고 말하며 그녀가 문명의 아침부터 여기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사이토와 이전 집에서는 항상 같이 자곤 했다고 밝히며 그녀는 그들이 처음부터 함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때 사이토가 둘 사이에서 빠져나갔다고 말하며 그녀가 문명의 아침부터 여기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사이토와 이전 집에서는 항상 같이 자곤 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그들이 처음부터 함께였다고 설명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녀가 그와 가장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에카네가 그것에 대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스킨십을 할 수 있도록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에카네는 그녀에게 머물라고 재촉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에 사이토가 잠든 사이 그녀는 에카네에게 사이토가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줄 때 질투가 나냐고 묻는다. 에카네는 쿨하게 굴려하지만 시세이는 그녀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고 사이토에게 자신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해보라고 제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 나중에 에카네는 히마리가 그녀와 드라마를 보고 싶어 했던 때를 회상하며 그녀가 그것을 녹화하기도 했지만 에카네는 냉정하게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히마리는 가끔 쉬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사라져라 라는 생각으로 그녀를 쳤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히마리는 자존감이 없었고 에카네에게 아부를 계속했어. 케이크 가게에 가서 새로운 딸기 파르페를 먹어보자고 주장했어. 결국 그녀는 에카네를 설득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했고 그때부터 친구가 되었어. 현재 히마리는 그녀에게 사이토를 생각하면 촉촉해지냐고 물어봐. 왜냐하면 최근에 사이토의 추악한 얼굴을 생각하며 잠들기 위해 자위하고 있었거든. 에카네는 사이토를 좋아하지 않는 척해야 하지만 히마리는 그가 성관계 상대라고 생각해. 그녀가 열사병으로 실신했을 때 그가 도와준 적이 있다고 회상한다.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다. 그 상황에서 패닉에 빠진 그녀를 이렇게 차분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히마리리는 그가 외모와는 달리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왜 구한 상일계 무가가 기적소축. 이것은 에카네에게 그가 병원까지 업고 갔던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그녀는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결혼한 남편이지만 에카네는 그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에 얼마나 들떠있는지 보고 동의하여 그들을 위한 재앙을 세우기로 한다. 히마리리는 사이토와 자신이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한다. 그래서 에카네에게 그들을 데이트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희망한다고 말한다. 결혼한 남편이지만 에카네는 그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에 얼마나 들떠있는지 보고 동의하여 그들을 위한 재앙을 세우기로 한다. 히마리리는 사이토와 자신이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한다. 히마리가 사이토에 대해 질문하고 에카네는 매일 밤 침대를 부수고도 그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그녀는 하루 종일 그를 스토킹하기 시작하고 귀찮은 파파라치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기록한다. 저녁 식사 때 그녀는 그가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묻지만 그 남자는 사랑이 너무 부족해 가발을 쓴 남자와도 잘 수 있을 정도다. 그녀는 그의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묻고 그 남자는 스테이크, 초밥, 연어알이 올려진 해산물 덮밥이라고 밝힌다. 다음 날 에카네는 히마리에게 사이토가 생고기와 생마늘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명백한 미친 짓에도 불구하고 히마리는 행복해한다. 그녀는 사이토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에카네는 또한 그가 무서운 공포게임과 잡지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히마리는 에카네가 사이토의 잠자리 습관을 아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에카네는 사이토와 시세이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얼버무린다. 밤에 사이토는 메뉴가 무엇인지 묻는다. 에카네가 생선이라고 하자 사이토는 가끔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왜 스테이크를 기대하고 있는지 묻고
사이토는 어제 그녀가 물어봤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에카네는 그가 얼마나 흥분하는지 귀엽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생고기를 사기 위해 가게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후에 에카네는 사이토를 위해 스테이크를 요리하고 그는 그것을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이것이 어떤 함정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토는 너무 감동해서 매일 스테이크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녀는 너무 흥분해서 그에게 기대어 앞으로 좋은 음식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히마리는 사이토에게 특정 유형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건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사이토에 따르면 사람들은 유형으로 요약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히마리는 그의 말에 너무 절박해져서 그의 생각을 좋아하는 척하며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녀처럼 그녀를 알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아. 사이토는 그녀가 이렇게 예쁜 것이 힘들 것이라고 말하지만 히마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평범하게 보이려고 해. 그녀가 떠난 후 시세이가 나타나서 그의 북극에 여자들을 줄 세우고 놀리기 시작해. 밤에 사이토가 게임에 몰두하고 있을 때 에카네가 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에 대해 메모를 하기 시작해. 사이토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고 에카네는 그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보러 왔다고 밝혀. 사이토는 음식과 무기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류 역사라는 책을 추천해. 그것은 인간이 하는 바보 같은 행동들을 조롱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걸 설명합니다. 히마리가 읽으려고 하자 그녀의 틱톡 브레인은 그것 안에 단 한 단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카네는 나쁜 윙우먼이 된 것에 후회하지만 히마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히마리는 사이토 군의 맛보기 테스트에서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마리는 반으로 가서 사이토에게 그 책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에카네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혼에서 세 번째 바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히마리는 남자를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사이토는 그녀와 대화를 즐긴다고 말합니다. 에카네가 수업 중에 방해가 될 때마다 그녀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에카네를 위해 방어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에카네가 그의 가장 좋아하는 책에 대해 말한 것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 에카네 그녀의 머리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구해주었다. 사이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가짜 금발 머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그 머리는 히마리에게 잘 어울린다. 그동안 시세이는 에카네에게 신경 쓰이냐고 묻고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척한다. 시세이는 히마리가 1학년 때부터 사이토에게 반해 있었다고 밝힌다. 에카네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해 놀란다. 방과 후 히마리는 에카네에게 도움을 고마워하고 사이토가 그녀의 금발 머리를 칭찬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드디어 사이토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심한다. 에카네에게 딸기 타르트와 함께 그녀의 집에서 대접하려고 했어요. 에카네는 금세 자신의 결혼이 들통날까 걱정하며 집이 늪으로 변했다고 말하며 못 온다고 해요. 그녀는 집이 늪이 되었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히마리는 그녀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오고 싶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카네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동의해요. 집에서 사이토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에카네는 그의 물건들을 숨기자고 제안하며 집안에 방향제를 써서 그녀의 냄새가 안 나게 하자고 해요. 그런데 히마리가 훨씬 일찍 나타나서 그는 카운터 뒤에 숨어야 했어요. 나중에 히마리는 에카네에게 사이토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것에 대해 괜찮냐고 물어요. 그녀는 그들의 방해가 될 생각이 없다. 아카네는 사이토 같은 무감각한 바보에게 감정이 없다고 말하고 그 남자는 주방 카운터 뒤에서 눈물을 참아야 한다. 다음 날 히마리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로 하고 아카네와 함께 교실 밖에서 기다린다. 시세이는 그녀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두고 볼 건지 묻고 아카네는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한다. 시세이는 간섭할 생각은 없지만 아카네에게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밤에 사이토는 아카네에게 히마리가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말하지만 아카네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답한다. 그는 그녀가 열린 결혼에 괜찮은지 물어보고 아카네는 화가 나서 어차피 그들은 이 결혼을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사이토는 데이트를 위해 옷을 차려입고 아카네는 그가 정말 간다는 것에 놀랍니다. 하지만 아카네는 울기 시작하고 그를 뒤에서 안습니다. 그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 그가 다른 여자와 나가는 것을 보는 게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남편과 아내이며 그와 결혼한 상태로 다른 여자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사이토는 그 말을 듣고 싶었다고 말하며 히마리를 거절했다고 밝혀냅니다. 아카네는 처음에는 화가 나 있지만 그 다음에 그는 그녀를 데이트에 초대하고 반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여 그녀를 장난으로만 취급한 것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다음 날 히마리는 큰 미소와 함께 제이토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녀가 그렇게 빨리 그를 잊은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히마리는 여전히 그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굴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카네가 날마다 거절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 덕분에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그녀는 제이토에게 계속해서 호감을 표현하며 마침내 그가 굴복하고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때 시세이가 나타나서 사이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자신의 승인 없이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만누랭번이 그녀가 히마리를 받아들이게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히마리는 미래에 대해 기대에 차 있지만 아카네는 멀리서 지켜보며 사이트가 자신을 놓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나중에 히마리는 사이트가 좋아한다고 아카네가 말한 생고기와 마늘로 만든 요리를 그에게 전달한다. 그녀는 사이트가 적어도 조금은 먹어보라고 고집하고 반 전체가 그를 재촉하며 맛보라고 한다. 결국 히마리는 자신의 고기를 그의 입에 밀어넣는다. 뜻밖에도 맛이 매우 좋다. 아카네가 끼어들어 너도 도시락을 먹으라고 말하지만 히마리는 질투하는 것 같아서 자기도 먹이기로 결심한다. 나중에 히마리는 사이토에게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고 그가 동의하자 그를 집으로 초대한다. 그녀는 부모님이 오늘 하루 외출하셨다고 밝히며 그는 원하는 만큼 뒤통수를 쳐도 된다고 한다. 히마리가 계속 그에게 농담을 하자 아카네가 끼어들어 말한다. 사이토와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가 스테로이드 복용한 헐크보다 더 강하게 부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히마리는 무너지기를 기대하며 흥분한 상태다. 아카네는 히마리가 계속 머무르는 것을 꼭 막으려고 한다. 당신들 대부분처럼 순수한 사람 있나. 그래서 히마리도 그녀를 그룹 치료에 초대했어요. 그녀가 오는 길에 시시도 초대했고 아카네 집에서 공부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히마리, 시세이, 사토가 그녀 집에 도착하고 사토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는 데미라에게 수학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시기를 묻고 그녀는 1학년 때부터 잘 못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아카네는 히마리의 성적이 1학기 중반에 떨어졌다고 말했고 그래서 사토는 그 부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에미리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사이토는 그녀의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낫다고 칭찬받았어. 그가 다가오자 아카네는 뜨거운 주전자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시세이는 공부를 잠시 쉬자고 제안했어. 그녀는 카드 기억력 게임을 보여주고 아카네는 히마리와 가까이 지내는 것 때문에 그를 이기고 싶어 했어. 하지만 이사이토가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고 간식을 사러 갔어. 아카네는 그와 함께 가기로 하고 그의 기억력이 학교 밖에서도 뛰어나다는 점에 감탄했어. 그녀는 그의 기억력에 감탄하며 말했다. 이사이토는 가족 모두 각자 한 가지 능력을 최고로 갖고 있다고 밝혔고 이 능력은 날카로운 기억력인 반면 시세이는 많은 데이터를 몇 초 만에 계산할 수 있어. 그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를 기억해내면서 오하이오 주민처럼 대우받았던 적이 있다. 그는 이제 아카네 앞에서 모든 매력을 잃을 것이라고 믿지만 아카네는 자신의 기억력이 그의 기억력만큼 좋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한다. 이는 그녀의 공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후 그들은 간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히마리와 시이테가 사이토의 콘솔에서 그 끔찍한 좀비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이것은 아카네가 숨기는 것을 잊은 유일한 것이다. 차를 마시는 동안 히마리는 사이토에게 도움을 고맙다고 하고 사이토는 그녀가 빨리 이해하니까 그도 재미있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히마리가 다시 스터디 세션을 하자고 제안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집에서 하자고 하자 사이토는 재빨리 거절한다. 그녀는 그가 여자를 초대하는 게 떨려서 그런 거라며 그를 놀리기 시작한다. 그러다 우연히 차를 자신의 셔츠에 쏟아버린다. 사이토는 본능적으로 수건이 있는 서랍을 향해 손을 뻗고 히마리는 그가 어떤 서랍에 수건이 있는지 맞춘 천재라고 생각한다. 히마리가 다 끌어 나간 후 아카네는 사이토가 히마리의 속을 맛보려고 한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공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사이토는 그녀가 그에게 소리쳤던 때가 떠오른다. 그가 시도했을 때, 바로 그때 불이 꺼지고 아카네는 어둠이 너무 무서워서 사이토에게 빠르게 다가가서 몸을 부빈다. 사이토는 차단기를 확인하고 싶지만 그녀는 고집스러운 작은 아기처럼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녀는 고집이 세지 않은 여자애를 좋아하는지 묻고 사이토는 그녀가 지금처럼 있는 것이 괜찮다고 말한다. 사이토는 그녀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집쟁이처럼 보인다고 표현하지만 그녀가 해치려는 의도는 없다는 것을 안다. 그는 아카네가 귀찮을 때도 있지만 천천히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그때 불이 다시 켜지고 히마리가 돌아온다. 히마리는 아카네가 사이토와 가까이 있는 것을 재빠르게 언급한다. 다음 날 히마리는 아카네에게 사이토와 또 다른 스터디 세션을 잡아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아카네는 이 음양 바보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히마리가 떠나자 아카네는 조용히 사이토에게 집에 가면 공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밤에 사이토는 그녀에게 암기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주며 이를 저학력자를 위한 모든 것을 암기하는 더미 가이드라고 이름 붙인다. 그 후 그는 그녀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하지만 아카네는 밤새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이토는 왜 그녀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묻습니다. 아카네는 그게 그의 상관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이토는 내면의 조이 트리비아니를 꺼내며 그녀의 불행한 삶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결국 항상 아픈 여동생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곁에서 그녀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을 구할 수 없었지만 그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카네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녀는 과거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시호에게 그런 여동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지 언급합니다. 시세이, 그녀가 정말 힘들어하는 걸 알게 하려고 노력해. 사이토는 바로 자신이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한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시세이는 항상 쇼핑하러 갔을 때가 더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한다. 시세이는 아카네가 귀엽고 달콤한 드레스와 과자를 좋아하는 여자 같은 여자라는 것도 알아차려서 그녀에게 데이트를 제안하자고 한다. 사이토는 집으로 돌아와서 주말에 나갈래 하고 묻고 아카네는 너무 충격받아서 스튜를 태운다. 나중에 그녀는 치요를 만나는데 치요는 바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아카네는 사이토가 데이트 신청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이 데이트인지 알고 싶어하고 치요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손녀가 드디어 그녀의 첫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거든. 치요는 그녀에게 아테의 특별한 날을 위해 모아온 드레스들이 가득한 옷장을 보여준다. 그것이 그녀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초콜릿 토핑이 얹힌 3단 케이크처럼 차려입고 그들의 가짜 데이트를 위해 준비한다. 이로 인해 사이토의 상처가 타들어간다. 그 후 사이토는 그녀를 고양이 카페로 데려가는데 그녀는 여기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다. 그가 그녀를 연구 출입 허가받게 만든 이유가 뭔지 궁금하게 만든다. 그는 대신 그녀를 노래방으로 데려가지만 아카네는 그가 노래를 부르기보다 그의 딩동으로 그녀의 성대를 건드릴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히무라에게 커플들이 보통 노래방에서 키스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사이토는 그들이 여기서 노래만 부르러 왔다고 확신시킨다. 목소리를 다 소진한 후 그들은 합주를 없애고 아카네는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그때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데이트에 초대했는지 묻고 사이토는 그녀의 언니에 대해 언급하게 만든 후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랐다고 설명한다. 아카네는 이 제스처에 감동하여 그와 어디든 가기로 동의하고 물론 그는 그녀를 비타민 과다 복용을 위해 보충제 가게로 데려간다. 단백질 파우더를 잔뜩 먹은 후 그 커플은 집으로 돌아오지만 아카네의 눈에 비싼 반지가 띄인다. 하지만 그녀는 고등학생이라서 그것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카네는 사이토에게 미소로 기운을 북돋아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 남자는 그녀가 더 많이 웃으면 완전히 반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다음 날 사이토는 TV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계란말이를 먹고 있지만 아카네는 그가 자신의 요리를 칭찬해주길 바래서 속상해합니다. 학교에서 그는 시세이에게 그녀의 집에 들러서 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녀의 운전사 루가 리무진으로 그들을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세이의 거대한 저택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사이토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고 나중에 뱀파이어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피를 빨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남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바로 그때 시세이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남자도 자신의 몫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이토에게 저녁을 같이 하자고도 하지만 그는 밤이 되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카네가 집을 불태울 것이라고 합니다. 사이토는 그녀의 회사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묻고 그녀는 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사이토는 노인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아카네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합니다. 시세이는 선물을 사러 와서 놀지 못하게 된 것을 알자 화가 난다. 하지만 사이토는 변명을 시작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에게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을 그만두고 호조 가문이 미래 CEO처럼 행동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그의 결혼을 더러운 평범한 사람인 아카네와 결혼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녀는 속으로 그가 시세이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현지와 부서에 공석이 있다고 말하며 어떤 괴상한 언어를 번역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3일 안에 그것을 마스터할 수 있는지 묻고 사이토는 하룻밤 사이에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집으로 돌아온 사이토는 공부를 시작하는데 아카네는 그 대신 그가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원한다. 아카네가 질문을 하자 그는 그녀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아카네를 위해 그 반지를 서프라이즈로 사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카네는 그의 말투에 화가 난다. 다음 날 히마리는 그가 이틀 연속으로 시세이와 함께 돌아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카네는 신경 쓰지 않는 척한다. 그들의 집에서 시세이는 그의 무릎에 앉아 그가 일하는 동안 그의 성기를 느낀다. 그는 아카네를 위해 선물을 사는 것에 대해 시세이가 질투하는지 묻지만 시세이는 그는 그녀를 사로잡기 위해 이걸 해야 한다고 이해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카네가 그에게 소홀한 애정을 준 이후로 그는 시세이의 필요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그는 시세이에게 보상할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안고 자라고 한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환영받는데 그녀는 왜 늦었는지 묻지만 사토는 대답을 거부한다. 아카네는 그에게서 여성 향수를 맡고 그가 그녀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다음 날 그녀는 걱정을 이야기하기 위해 치요 할머니를 만난다. 하지만 여전히 비밀을 유지한다. 사이토가 나쁜 남자들로 하렘을 만들어도 신경 쓰지 않는 척하고 있다. 치요는 그녀의 가면을 꿰뚫어 보고 아카네의 옛 모습을 본다. 나중에 그녀는 사이토에게 또다시 차인 히마리를 만난다. 그때 시세이가 지나가고 아카네는 어젯밤 사이토에게서 맡았던 것과 같은 향수를 맡는다. 집에서 그녀는 사이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치요가 진정한 감정을 받아들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 사이토의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아카네는 시세이의 집 전화로 그가 언제 돌아오는지 문의한다. 하지만 시세이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며 말한다. 사이토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아카네는 단지 잠깐만 할 거라고 하지만 무례하게 그들에게 결혼이 사기라며 사이토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이토는 마침내 일을 마치고 시세이의 어머니에게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녀는 아카네가 왜 여기 오는지 아는지 묻고 사이토는 그녀에게 비밀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사이토는 아카네가 좋아하는 반지를 사기 위해 가게를 방문하고 아내의 따뜻하지 않은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그가 시세이의 뒤에서 박수를 쳤다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 대신 그녀와 결혼하라고 제안합니다. 사이토는 오해를 풀려고 하지만 아카네는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사이토는 반지를 보여주고 그녀를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그녀의 이모 회사에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아카네는 왜 그랬는지 묻고 사이토는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긴장합니다. 다음 날 그는 그녀 옆에서 깨고 아카네는 행복하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가 오늘 밤에도 늦을 것인지 묻고 사이토는 그 일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아카네는 아이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남자와 함께 스테이크를 많이 해서 그 남자를 병들게 만든다. 다음 날 아카네는 반지로 학교에 가고 사이토는 히모리가 의심하기 전에 조심스러운 장소로 그녀를 끌고 간다. 사이토는 아카네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카네는 주머니에 반지를 넣는다. 그런데 시세이가 반지를 보고 가져갈 수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아카네는 그 반지가 특별하다며 거절한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확인해 보니 주머니가 보이지 않아서 시세이는 걸음을 되돌려 학교로 돌아가서 주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한다. 찾지 못한 후 그녀는 사토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가 그녀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도 그녀는 계속 주위를 살피지만 실패하고 공원에서 시세이와 마주칠 때까지 찾지 못한다. 시세이는 상황을 알고 있어 사토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반지 찾기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사토가 평화를 찾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아카네는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시세이는 사토를 많이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아카네와 함께 곳곳을 다니며 찾는다. 두 사람은 찾지 못하고 실망하며 밤에 집으로 돌아간다. 시세이는 아카네에게 사이토에게 이야기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억력이 뛰어나서 마지막으로 그걸 본 곳을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카네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한편 사이토는 아카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시세이가 대신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카네의 특별한 해산물 카레의 냄새를 즉시 맡습니다. 사이토는 그녀에게 아카네의 행방에 대해 묻지만 시세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에게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사이토는 학교가 끝난 후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이후 아카네가 비를 맞으며 비참한 패배자처럼 울고 있을 때 사이토가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녀에게 집에 돌아오라고 말하며 항상 새 반지를 살 수 있다고 한다. 아카네는 같은 반지를 다시 살 수는 없다고 말하며 그것은 진짜 선물이었고 이 결혼은 유튜브 사과 영상보다 더 가짜라고 덧붙인다. 사이토는 그것을 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녀와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하자 사이토는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찾는 것을 도와주기로 동의한다. 그날 밤과 후에 그들이 했던 모든 일을 떠올리며 결국 아카네가 한 번 가방을 열었던 식료품점 앞에 도착한다. 근처의 배수구를 보며 그는 손을 넣고 실제로 주머니를 찾는다. 아카네는 너무 행복해서 그를 포옹하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사이토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다음 날 사이토는 학교 운동장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핑크머리의 소녀가 다가와 그를 선배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는 자신을 마오라고 소개하며 그의 조이스틱에서 점프 버튼을 연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희무리를 거절한 이유를 묻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큰 멜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곧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아카네와 함께 살기 때문이라고요. 사이토는 충격을 받고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아는지 묻지만 마호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성기 크기까지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확실해? 그녀는 다시 그를 초대하고 말하는 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의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사이토는 그녀가 비밀을 털어놓기 전에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그의 키스 시도로 오해하고 몸을 기댄다. 그때 시세이가 그녀를 차버리고 맹세한다. 그녀의 오빠를 배란 중인 여자들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마호가 돌아와서 시세이를 귀여운 인형처럼 생각하며 껴안기 시작한다. 마호가 떠난 후 시세이는 사이토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이 여자애가 엄마보다 더 이상해. 수업 시간에 사이토는 시사이, 히마리, 아카네를 본다. 떠나는 걸 보고 혼자가 될 수 있어서 기뻐한다. 그런데 마호가 교실에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남자애들은 그가 슈티들을 포켓몬처럼 모으고 있어서 화가 난 채로 그를 노려보며 마호를 데리고 가버린다. 그는 마호에게 왜 좋아하는지 묻지만 그녀가 사랑에 빠졌다고 하자 그는 그 말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피부관리 광고의 전사진 같은 얼굴을 한 남자에게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무심코 계단에서 미끄러지는데 사이토가 그녀를 받아준다. 그가 그녀에게 안전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말해. 보호에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고 해. 이후 그녀는 사이토가 아카네와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추측해. 사이토가 그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그 대신 자신과 사귀라고 말해. 나중에 그녀는 맥도날드로 가서 거대한 버거를 먹어치워
마치 내 엄마가 낯선 사람의 주스를 먹어치우는 것처럼. 그녀는 컵라면에서 정크푸드를 좋아한다고 설명해.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항상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강요해. 사이토는 그에게도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하지만 그것은 아마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일 거라고. 마호는 자신에게도 언니가 있다고 밝히지만 사이토는 이미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전체적인 모습이 동생의 느낌을 주니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매를 칭찬하기 시작하다가 마호가 그의 손가락에 있는 햄버거 소스를 발견하고 그것을 핥기 시작한다. 그녀는 또한 사진을 찍어 그들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토는 그녀가 사진을 삭제하게 하려고 뒤쫓아가고 그녀가 레스토랑 밖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땀에 젖어 숨이 차 있다. 그녀가 사진을 삭제한다고 가정한 후 그는 그녀에게 쇼핑, 지구로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마호는 그의 차분함에 놀란다. 그녀에게 집을 보여준 후 사이토는 돌아가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그의 집에 와서 먼저 그를 박수쳐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이토가 거절하자 그녀는 소리 지르며 주목을 끌기 시작했고 모두에게 그가 에이카네와 함께 산다고 말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결국 사이토는 그녀를 집에 데려가기로 했지만 에이카네가 그를 소파에서 자게 만들까 봐 걱정했어요. 에이카네가 문을 열자 사이토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알게 된 것은 마호가 사실 에이카네의 여동생이라는 것이었어요. 마호는 재빨리 에이카네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녀가 이사간 이후로 그리웠다고. 그녀는 우유팩을 짜면서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이카네는 그녀를 밀어냅니다. 사이토는 그녀의 언니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에이카네는 그녀에게 멀리 갔다고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마호는 할머니의 돈으로 항상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고 밝혀. 그래서 예전처럼 에이카네를 자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여기 와 있으니 이제 그들의 결혼 생활을 관찰하고 싶어하며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두 개의 베개를 보고 마호는 그들이 함께 자는 것을 깨닫고 에이카네가 이미 그녀의 순결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녀는 사이토를 사라의 여동생과 데이트했다고 책망하지만 에이카네, 그녀에게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호는 그들이 키스를 했거나 손을 잡았는지 묻지만 에이카네는 사이토를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난다고 분명히 합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마호는 집에 머물러서 그들을 지켜보기로 결정합니다. 에이카네는 그녀가 원하는 만큼 머무르라고 초대하고 마호의 귀가를 축하하기 위해 죽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마호는 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PTSD 증세가 나타나며 그것은 그녀가 자란 동안 모든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항상 아팠기 때문입니다. 에이카네는 재료를 가져오기 위해 냉장고를 엽니다. 하지만 시세이의 얼어붙은 모습을 발견하자 비명을 지른다. 마호가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왜 마호가 사이토 오니짱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여동생이어야 하니까. 마호가 자신을 대체하려 하자 시세이는 질투심을 느끼고 그녀에게 사이토의 곁에 있을 자격이 누구인지 결정을 내리는 결투를 도전한다. 두 사람은 사이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고 시세이가 크게 이긴다. 결국 마호는 사이토를 놓아주기로 결심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언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후 에이카네가 그녀에게 왜 그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는지 물어본다. 도착하자 마호는 그녀에게 서프라이즈를 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마호는 본론으로 들어가 에이카네가 사이토와 결혼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교육 자금이 전부라면 마호는 대신 사이토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설득해 에이카네의 학비를 계속 내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에이카네는 마호가 사이토에 대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마음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마호는 다르지 않으며 사이토가 바로 그녀가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들이 일찍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이토가 꽤 잘 지낸다고 설명합니다. 에이카네는 마호가 자신의 남편을 훔치는 것에 괜찮은 척하며 그녀가 놀게 둡니다. 카드. 하지만 그녀가 방을 떠나자 이카네는 그것에 대해 내적 갈등을 느끼기 시작한다. 한편 사이토는 목욕탕에 있는데 마호가 들어와 등을 씻어주겠다고 한다. 사이토는 그녀에게 나가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위협한다. 이카네에게 자기를 공격하려 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사이토는 그녀가 등을 씻어주도록 허락한다. 목욕탕에 들어오면서 그녀는 사이토에게 결혼하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언제든 그가 칼을 휘두를 수 있게 허락하는 헌신적인 타입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카네가 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제공하며 계속 설득하는데 남자는 정말 참고 버티려고 애쓴다. 나중에 그는 피곤해 보여 이카네에게 마호가 버릇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에이카네는 거의 어린 시절 내내 병원에 있었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녀의 자매가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하다고 한다. 사이토가 잠자리에 누울 때 에이카네는 그에게 자신과 헤어지고 싶은지 묻는다. 그 질문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다음 날 벌브갱은 마호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놀이공원에 도착한다. 하지만 히마리는 마호가 사이토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마호는 그녀가 사이토에 엑스칼리버의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하며 두 사람 사이에 경쟁이 시작된다. 수영장에 수영하고 아이스 스케이팅을 한 후 그룹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마호를 무채색 만화 패널로 만들어버린다. 그들이 대관람차를 타자 에이카네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 놀이기구를 만든 사람은 정말 악랄하다고 믿는다. 사이토는 에이카네가 모든 놀이기구를 싫어하는데 왜 여기 왔냐고 묻는다. 그녀는 마호가 즐거워하길 원해서 여기 왔다고 한다. 그녀는 마호가 어렸을 때 침대에서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언니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공포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호는 속으로 무서워하고 있어 사이토가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위로한다. 이후 그들은 유령의 집으로 가고 에이카네는 밖에서 울고 있는 반면 마호는 아무렇지 않게 유령들과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무릎을 꿇고 사아이티오에게 몸이 안 좋다고 말한다. 사아이티오는 그녀를 밖으로 내다 업고 벤치에 앉아있으라고 하면서 에이카네를 찾으러 간다. 하지만 마호가 다시 일어나서 이것이 그를 업게 하기 위한 연기였다고 말한다. 사아이티오는 그녀가 그렇게 심각한 것을 연기했다며 그녀를 질책하고 그녀가 실제로 아플 때 사람들이 그녀를 믿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날 밤 사아이티오는 편안한 잠을 기대하지만 마호가 튀어나와 그 위에 앉는다. 놀란 사아이티오는 그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디티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와 닮은 누군가와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마호는 자신이 몇 시간 동안 대화한 소녀가 그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셔츠의 단추를 풀기 시작해 그녀가 그의 조이스틱에 점프할 수 있게 한다. 사이토가 반대하자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이토는 그녀의 말은 에이카네의 말과 달리 무게가 없다고 말한다. 마호는 그를 실제로 싫어한다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자신의 드릴을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사이토는 그녀가 싫어하는 사람과 침대를 부수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마호는 계속해서 그를 압박해 함께 일을 하도록 한다. 그때 에이카네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그녀는 충격을 받아 둘 다 싫다고 말한다. 쫓겨난 후 사이토는 집을 떠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마호는 그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따라옵니다. 호텔에 도착한 사이토는 혼자만의 방을 예약하지만 마호는 계속 그를 귀찮게 합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들여보내고 그녀는 이제 그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사이토는 마호가 상처받았음을 깨닫고 그녀는 카네가 자신에게 결코 혼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장난을 쳐도 말입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아카네가 그녀에게 싫어한다고 말했고 마호는 다시는 그녀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셔츠를 벗고 사이토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엉망진창이 보상으로 뒤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이토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녀를 안아주며 잠들게 한다고 말한다. 다음 날 마호는 아카네가 그들을 쫓아낸 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아프기 시작한다. 그녀는 아카네가 그들을 쫓아낸 후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사이토는 구급차를 부르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의사가 약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걸 이겨내야 한다. 나중에 사이토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고 그녀는 사이토에게 아카네에게 자신의 문제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부모님께 뭐라고 할 건지 묻고 마호는 그녀가 지쳤다고 쓰러졌다고 말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추가로 설명합니다. 아카네가 어렸을 때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고 그녀가 그녀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사이토는 동의하고 그녀가 시세이에게 전화하여
그가 며칠 동안 그녀의 집에 살 것이라고 알릴 동안 병원에 머물게 합니다. 학교에서 아카네는 사이토에게 마호가 어디에 있는지 엄하게 묻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이토는 화를 내며 그녀에게 부모님께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아카네는 그들이 가까운 사이일 것이라 생각하며 메오가 무언가를 말해줬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방학 후 사이토는 병원에서 마오를 방문합니다. 그녀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여행하는지 묻습니다. 마호는 이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삶을 즐기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아카네는 그녀가 해외에 여행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이토는 마호가 왜 비밀스럽게 그를 싫어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가 그에게서 아카네를 빼앗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호는 아카네가 항상 무관심하게 행동하고 성적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자주 듣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와 결혼한 후 마호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녀의 동생은 그녀를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사이토는 아카네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확신시켜주고 그녀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꼭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해요. 사이토는 아카네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답하고 동생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그녀의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해요. 마호는 아카네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귀여운 미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사이토는 그녀가 박수를 받을 때 아카네를 보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가 방을 나가려 할 때 아카네가 그녀를 따라왔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카네는 갑자기 도망치지만 사이토가 자신을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압도당한다. 이후 마호는 모든 일에 대해 아카네에게 사과하고 사이토를 그녀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이유를 설명한다. 그녀는 사이토에게 자신에게서 뒷받침을 해달라고 강요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너무 긴장해서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아카네에게 사이토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며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카네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말라고 일갈한다. 이후 사이토는 수업 중에 그녀에게 사과하려 다가오지만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와 언니가 둘 다 그와 침대를 부수러 간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다. 그녀는 그가 병원에서 마호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사실이고 사이토는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을 진심으로 의미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카네는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부드럽게 요청하며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기를 원한다. 바로 그때 히마리가 교실에 들어오고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카네가 정말로 사이토와 함께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를 남기고 다음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요약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